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요. 이 클럽에선 마약을 음료수 형태로 팔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해당 클럽은 경기 남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와 수원 출입구 외국인청이 지난 1일에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당시에 현장에 있던 96명 전원에 대해서 인적 사항 확인했고요. 그중에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사람 12명 긴급 체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혐의자 27명도 함께 검거를 했는데요. 네. 검거된 마약 혐의자가 진술한 것에 따르면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 음료 한 잔을 10만 원을 주고 사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마약 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이라든지 MDMA, 그러니까 일명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뭐 예약 손님만 받았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해당 클럽 굉장히 은밀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30대 업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출신 예약 손님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밀 통로가 3군데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 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구해서 이 비밀 통로를 먼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른 업장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단속 당시에 거기를 미리 틀어 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당시에 아무도 한 명도 도주하거나 뭐 놓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이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약을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유통책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입니다. 일단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해서 혹시 마약을 투약하는 장소를 제공한 혐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약을 공급해준 상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고용 행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절차에 따라서 뭐 강제 출국 절차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전용 클럽이 이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클럽에 대해서는 마약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경찰에서는 경기 남부 일대에서도 이런 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투약되고 있을 그런 정황들이 높다라는 부분을 두고 지금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작년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고 추후에도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뭐 부산에서도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외국인 일당 42명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외국인 클럽에서 마약 투약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클럽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첩보 활동이 강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황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초기 수사 역량을 집중을 해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마약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9분쯤이었고 소방당국에서는 한때 대응 1단계까지 발령을 하고 진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불은 오전 11시 26분 정도에 완전히 진화됐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아파트 안에 갇혀있던 주민 9명 무사히 구조가 됐고 21명도 자력 대피를 했습니다. 일단 연기 흡입 등이나 이런 경상을 호소하기는 했고 일단 이 불이 난 것은 15층은 보호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이었는데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들이 평소에 익혀둔 대피 요령대로 행동을 해서 큰 인명피해는 좀 막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이 구조됐고 21명이 자력 대피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에 이제 TV나 이런 화재 대응 요령들을 잘 익혀뒀다가 그것을 이제 실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현관문을 닫고 화장실에 있으면서 수건을 적셔서 문틈을 꽉 막아두고 구조대를 기다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건을 적셔서 눈과 코, 이런 네. 코와 입을 막은 상태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도 자력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연히 대피 공간을 찾아서 공간으로 대피를 하고 만약에 대피 공간이 없거나 예.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 화재가 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문을 닫은 상태로 수건을 적셔서 이제 문틈을 막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력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되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좀 현명하게 대피를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요. 어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최초 신고 내용으로 봤을 때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3분 정도였는데요. 포항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불로 그 아파트 세대에서 방에서는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같은 방에 있던 둘째 아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도 모두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그 화재 신고 내용 자체가 예. 경찰이 밝힌 바로는요.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리려고 한다. 이런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지금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이 난 세대에 있었던 아버지는 숨지고 아들들은 이제 심하게 다친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화재 원인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최초 신고 내용 자체가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펑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검은 연기가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가능성도 더해진다라고 보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아들 2명이 지금 현재 화상을 입고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들 둘이 건강이 회복돼서 진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연 네. 이 방화의 원인, 그러니까 이 불이 난 원인 자체가 방화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재 원인 같은 경우는 물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만약에 방화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강력범죄잖아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방화가 아니라 현실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예.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방화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네.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망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2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친 경우가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방화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진상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어제 하루에만 대구와 포항 두 곳에서 이렇게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만큼 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소방청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부탄가스로 인한 화재가 94건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탄가스, 이 가스 버너가 굉장히 뭐 야외에서도 요리할 때 예. 휴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안전의 주의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열에 약한 이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공간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특히 과대한 그 불판을 사용하는 것 절대 네. 금지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 버너를 2대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잔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행동을 절대로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